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견과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견과류는 주로 폐나 신장으로 작용하면서 허증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잣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견과류는 좋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되니까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잣에 대한 유래나 배경, 또 용도, 효능, 약선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소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소나무 종류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씨앗을 잣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잣은 솔방울 속에서 수십 개가 이렇게 형성돼서 단단한 외피를 제거하면은 이 노란색 씨알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잣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가평과 양주, 강원도 일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이 잣을 송자 또는 백자, 실백이라고도 부르는데 본초명으로는 해송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우리나라 잣은 특산물이기 때문에 영어로 코리안 파인낫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특산물로 유명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국까지 널리 알려져서 당나라 때 해약 본초에는 그 생산지를 신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명나라 때 본초 강목에서는 신라 송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동의봉함에서는 해송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는 소나무 종류 중에서 씨가 가장 크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송자송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또 잎이 5장이기 때문에 오엽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목재 색깔이 붉은빛을 띈다고 해서 홍송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잣을 본초명으로 앞에서 해송자라고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라의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잣을 가져다가 팔았기 때문에 애국에서, 즉 바다 건너서 왔다고 해서 중국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잣이 향이 좋기 때문에 옥각향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기름이 많기 때문에 유송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과 압록강 상류에 잣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또 잣나무 변종으로는 설악산과 금강산에서 자라는 눈잣나무도 있고, 또 울릉도에서 자라는 잎의 길이가 짧은 섬잣나무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특히 가평의 잣나무가 유명하죠. 우리 조상님들은 겨울에도 푸른 잎을 지니고 곱게 뻗은 잣나무를 소나무하고 더불어서 불변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양생, 부귀, 자손 번성, 또 풍요, 번창, 장수를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도교에서는 또 사계절 늘 푸르기 때문에 장생불사의 관념으로 이렇게 봤고,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닫는 수행과 밀접하다고 했고, 유교에서는 경세 이념의 전통과 관련이 깊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잣의 활용을 보면은, 잣은 우리가 간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수정과 식혜, 신설로 떡 만들 때 음식 고명으로 많이 사용해 왔죠. 그리고 또 환자를 위해서 잣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강정이나 여러 가지 디저트 요리에 부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로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잣죽은 잣을 갈아서 쌀 앙금이나 쌀가루를 넣고 함께 끓인 죽인데, 필수 지방산이 많고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병 회복 음식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궁중 음식으로도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궁중에서는 이 잣술인 송자술을 담가서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민간약으로 열매 속껍질은 화상치료에 쓰고, 송지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으로 또 사용을 했고, 잎은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잎을 태운 재는 또 각종 성병의 비상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잣나무 목재는 굉장히 아름답고 재질이 가볍고 향기도 있고 또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건축 자재나 판재, 관재, 가구재 등으로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잣과 관련된 민속놀이도 있습니다. 이 잣불놀이라고 하는데, 주로 음력 대보름 전날 밤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통통한 잣 12개를 골라가지고 바늘이나 이렇게 솔잎에 끼워서 불을 켜가지고 12달을 정해놓고 서로 비교해 보는데, 이 잣의 불빛이 밝으면은 그 달의 신수가 좋고, 또 불빛이 약하면은 그 달 신수가 나쁘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 잣에 불을 붙여 가지고 잣불이 사라지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원들을 비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은 잣나무 아래 가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고, 그리고 정월 초하는 날 잣나무 잎으로 만든 술을 마시면은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를 문 앞에 심으면은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겨서 이 집 앞에 잣나무를 심는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잣을 이용해서 만든 전통 요리로 유명한 게 잣죽이죠. 잣은 소화가 잘 되고 향이 좋고 맛이 부드럽기 때문에 옛부터 이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잣죽에 관한 기록은 시의전사나 산림경제 등 이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합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집안 노인에게 아침 이 조반으로 잣죽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병후 회복 음식으로도 많이 사용해 왔죠. 이 궁중에서는 식전에 이 보약을 올리지 않는 날에는 각종 죽을 대신해서 올렸는데, 그때 잣죽을 가장 고급에 해당하는 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잣죽을 만드는 방법은 잣과 쌀을 3대1 또는 2대1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쌀을 물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곱게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게 하고, 잣도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곱게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힙니다. 인물과 함께 섞어서 한 소금 끓인 후에 먼저 쌀 앙금을 넣고 끓이다가 쌀이 이렇게 호화가 되면은 잣 앙금을 넣고 저어가면서 끓입니다. 먹을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쌀 앙금을 한 번에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말려두고 필요할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잣을 이용해서 술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백자주 또는 송자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약용주로도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여러 가지 문헌에 등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잣 거르는 법과 보관법 보겠습니다. 이 잣을 거를 때는 이물질 혼입이 없고 또 크기가 일정하면서 윤기가 나고 건조가 잘 된 것이 좋습니다. 또 내피에 붙은 나랄이 없고 이 진노란색으로 부서지거나 부패한 것이나 병충해 흔적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으로 눌렀을 때 버석거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기름이 묻어 나오면서 이 맛이 고소하고 향이 강한 것이 좋습니다. 이 수입품 잣은 씨눈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많고 또 이 파면에는 이게 상처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색이 좀 연노란색이고 흰 반점이 있고 광택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잣을 보관할 때는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쉽게 변질됩니다. 따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한 것이 좋은데,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껍질째 보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헌에 나와 있는 잣의 효능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해송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지럼증과 변비를 치료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탄력 있게 하면서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몸이 허약해진 것을 보호한다. 그리고 잣은 심장, 간, 신장에 유익하고 허약해진 체질을 개선하고 진액과 기를 보충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탈모를 치료하고 또 몸을 가볍게 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옥추약해에서도 잣과 백자에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이 잣은 이 수렴작용은 좀 부족하지만은 자윤작용이 넘치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했습니다. 본초통연에서도 폐를 놓아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혈을 보호하면서 장을 윤택하게 하고 또 갈증을 멈추게 하면서 풍을 가라앉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오장을 살찌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초종신에서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토요를 먹게 한다라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잣 효능 보겠습니다. 잣은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간경, 폐경,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잣은 성질이 온화하고 또 폐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나 가래의 효과가 있고 폐 기능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양혈작용하고 자윤작용이 있어서 허약체질을 보호하고 오장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고 이 머리카락을 또 윤기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을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허증으로 오는 노인성 변비에도 이렇게 좋고 거풍작용도 있어서 풍으로 인한 여러가지 어지럼증, 관절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에 유익하고 뇌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오래 복용을 하면은 노화를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잣 효능도 보겠습니다.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뇌를 건강하게 하죠. 그래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에도 좋고 청소년 두뇌 발달, 노인들 치매 예방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여러 가지 현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잣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재생도 돕고 또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올레산이나 리놀렌산은 이 피부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윤기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풍부한 이 식이섬유가 들어있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또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장내 유해물질이나 아니면 노폐물 배출을 잘 되게 도와줘서 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이렇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잣에는 또 이 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비타민이나 마그네슘들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혈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모공을 단단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아연 성분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죠. 그 외에 이제 비타민이나 마연, 마그네슘 등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력 보호나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세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잣은 몸에 습이 많고 담음 체질, 즉 사람이 좀 뚱뚱하면서 몸에 땀이 많이 나고 습이 많은 그런 체질인 사람들, 또 설사를 자주 하고 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잣에는 또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견과류가 다 그렇지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 잣에서 만약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견과류는 또 모두 고칼로리 식품이죠. 그래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잣은 이제 단독으로 우리가 요리하기보다는 다른 식품들과 배합해서 많이 쓰죠. 이 배합을 보겠습니다. 닭고기에 잣을 배합하면 어린이 두뇌 발달에 좋고 면역력 향상에 좋다고 합니다. 또 대추에 잣을 배합하면 대추 효능을 증강시키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고 행인을 배합하면 폐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마른 기침이나 피부 건조 등에 좋다고 합니다. 이 잣에 또 꿀을 배합하면 노인성 변비에 효과가 있고 쌀을 배합하면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검은깨나 구기자, 백국화를 배합하면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잣으로 만든 이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잣죽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잣과 쌀을 넣고 죽을 쏘 먹는 거죠. 기혈 부족으로 인한 변비, 또 열병으로 인해서 몸이 마르면서 변이 건조해져서 딱딱하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본초 강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잣탕은 잣을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설탕을 묻혀서 하루에 한 30g 정도 매일 먹는 방법인데 노인들의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에 효과가 있고 또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각혈, 또 장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변비에 좋다고 본초제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잣 호두죽이 있는데 잣과 호두, 꿀 이 세 가지를 갖고 만든 건데 먼저 잣과 호두를 물에 넣고 갈아서 끓인 후에 꿀을 넣고 저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음어로 폐가 건조하거나 인후가 건조하면서 기침이 나는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외대비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잣 접폐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폐라는 건 돼지 폐를 이야기합니다. 이 돼지 폐에다가 잣, 죽순, 표고, 청주, 대파, 후추, 화초, 소금, 당육수 이걸 넣고 이제 갱이 되게끔 푹 고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장을 매끄럽게 한다고 식현홍비에 나와 있습니다. 잣요리 사진들입니다. 요즘 이제 그 상품으로도 많이 나오죠. 잣죽이 있고 잣으로 또 이렇게 밥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잣을 이용해서 먹는 우리나라 전통 요리들입니다. 뭐 잣 멸치 넣고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 또 이 꽃감 속에 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과자 종류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요리에서는 잣을 고명으로 많이 쓰죠. 이 고명으로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 요리들입니다. 요즘 와서 이제 그 잣을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에 이렇게 넣기도 하죠. 이 중국에서도 잣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명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잣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견과류는 거의 효능이 비슷비슷합니다. 견과류의 효능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이 조금의 그 차이점들만 파악하신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